포괄수가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말한다면은 여기 포괄수가제와 또 하나가 행위별 수가제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때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어떤 겁니까? 행위별 수가제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행위를 해줄 때마다 돈이 매겨지는 거죠. 그죠? 서비스 해줄 때마다 돈이 매겨지는 거. 그래서 여기 서비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약재, 재료별로 비용을 지불해서 끝에 보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퀄리티 높게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돈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과잉 진료의 단점이 있다. 그 말은 의료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행위를 취해 줄 때마다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매겨진다 하는 게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어떤 거라고요? 과잉 진료. 그걸로 인해서 의료비가 올라가는 거. 단점이에요. 좋은 점은 의료 서비스는 어때요? 굿이야. 너무 좋아. 그죠? 그런데 의료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만든 게 뭐다?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DRG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럼 이 DRG 이거는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에 따라 진료비가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꼭 진료비 정액제처럼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수술은 얼마, 이 수술은 얼마 금액이 정해졌다고요. 남자 컷 얼마, 여자 컷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하니까 서울대학을 가서 병원에 가서 하나 또는 어느 의원에서 하나 수술비 그 자체 진단명에 따른 수술비는 금액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떨어지겠지.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돼요.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의료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모든 질병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7개 질병에 대해서 그걸 적용할 건데 안과에 있는 무슨 수술? 백내장.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시 시험 문제를 풀다가 수정체 수술 되어 있어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에 있는 편도 수술 있죠. 편도라고 말이 돼 있어도 되고 또는 아데노이드 이런 말이 있어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외과에서 있는 충수염 수술 그리고 또 탈장 수술 그리고 치질 수술 있죠. 이 세 가지는 외과에 있는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은 대학병원을 가나 또는 어디를 가 의원을 가나 금액이 똑같다입니다. 그 다음에 제왕절개 산부인과 자궁수술 이런 것도 똑같다 정했어요. 이 7가지가 어떤 거다? 포괄수가제. 그래서 안과, 백내장, 이비인후과, 편도, 그 다음에 외과, 충수, 탈장, 치질, 산부인과, 제왕절개, 자궁수술. 됐죠? 이것만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 참고로 인두제라는 것도 있죠. 인두제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 머리 그래서 환자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 거 환자 수에 따라 이거를 인두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 어떤 거 있어? 총액계약제라는 것도 있었죠.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총액계약제 일종의 연봉협상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진료를 해주는 자와 돈을 주는 지불자 측이 서로 금액을 얼마 하고 정해놓는 거야.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한다? 쓰게 만드는 거. 그거를 총액계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용어 정의 본인 일부 부담제가 뭐냐 이런 문제도 예전에 많이 물었어요. 자, 본인 일부 부담제는 국민건강보험공 할 때도 말했죠. 본인에게 말 그대로 부담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 받게 하는 거. 왜냐면 공짜로만 다 해주면 의료를 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본인도 일부 내 하는 제도가 본인 일부 부담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료보호, 의료급여,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의료보호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의료급여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의료보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의료보험은 어떤 사람이 내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돼. 이거는 그죠? 사회보험이니까. 그런데 의료보험은 소득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 없어서 국가에서 보험료를 내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누구한테 내주냐면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그래서 누가 국가에서 내어줄 거야. 누구에게?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도와주는 거죠. 어떤 걸로 도와줍니까? 공적 부조, 이 말이 공공부조 같은 말인데 세금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의료보호 또는 의료급여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료급여, 의료보호 알아두세요. 이거는 종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1종 의료보호, 2종 의료보호 두 가지가 있어. 의료보험은 아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돼 있고 의료보호는 1종 또는 2종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종류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요하죠. 노인장기요양요원이에요. 자, 노인장기요양요원은 누가 될 수 있다? 간호사, 임상경력 2년, 그 다음에 또 누구? 간호조무사 아까 제가 할 수 있다 그랬죠? 방문간호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간호조무사 3년입니다. 임상경력 있어야 되고 모든 시간은 70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위생사 요 세 사람은 노인장기 요양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언급했었죠?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은 크게 첫 번째 중앙보건기구 있죠? 중앙보건기구. 그러면 중앙보건기구 하면은 어디가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앙보건기구, 보건복지부. 그럼 이 보건복지부 안에 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몇 개만 좀 알아둔다면 두 번째 있는 간호정책과라는 데가 있어. 보건복지부 안에 말입니다. 그럼 이 간호정책과는 간호조무사 여러분들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야. 그게 간호정책과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여러분 보건의료정책과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분화시켜서 여러분의 보수교육은 간호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정책과는 그냥 말 그대로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는 곳, 그런 곳이고 세 번째는 의료인력정책과 여기는 의료인 하면 누구예요?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이 사람들의 보수교육, 의료인 보수교육이나 이런 거는 의료인력정책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간호조무사 시험 어디서 해요? 국시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시험 관리를 돕는 것도 의료인력정책과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간호조무사나 의료인이 많이 부족해. 이번에 올해 지금 부족해서 많이 필요하면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좀 쉽게 내겠지. 약간은 그래서 많이 붙게 하려고. 이번에는 의료 인력이 너무 많이 유휴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안 하고 있어. 취업할 때는 없는데 그러면 시험을 조금 어떻게 할까? 조금은 난이도를 높게 내겠죠.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그런 것까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간호정책과라는 거는 하나 알아두실 것. 간호정책과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중앙보건기구 보건복지부 안에 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중요하죠. 지방보건기구. 자, 지방보건기구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보건소, 시군구, 그 다음에 보건지소, 읍면,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그 더 밑에 벽지, 오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방보건기구 대표적으로 보건소 같은 곳은 모시는 상사가 어떻댔어요? 2명이라 그랬어. 상사가 2명이라서 이런 걸 의논해야 될 때는 이쪽에 보고해야 되고 이런 걸 의논해야 될 때는 이쪽에 얘기해야 되고 상사가 2명인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건 행정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유가 보건소나 이런 지방보건기구가 이원화된 구조다 그 말입니다. 자, 이원화된 구조라는 말은 상사가 2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상사가 누굽니까? 보건복지부, 하나는 행정안전부, 두 가지예요. 그럼 이때 보건복지부는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의논해야 될 때는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하면은 보건의료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지도 감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적 의료 사업에 대한 거, 의료 사업에 대한 전체 지도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할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이거는요 우리가 집안 살림하는 곳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큰 틀,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큰 틀 이런 거를 하는 곳이라면 행정안전부는 집안 살림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에 관한 거니까 행정지도, 그 다음에 행정감독 이런 거야. 전체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니고 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인력, 예산.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인력 좀 더 주세요 이런 거 얘기할 때 보건복지부에 얘기하면 왜 내한테 얘기해? 이렇게 될걸요.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예산 좀 더 주세요 이런 거 말할 때도 어디 얘기해야 된다? 행정안전부. 가계부를 써야 되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력, 예산 이런 거는 행정안전부, 전체 의료에 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 이렇게 상사가 2명인 거를 이원화 구조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 불편해요. 그래서 이원화된 구조는 행정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행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원화된 구조기 때문에 행정활동이 용이하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틀렸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차 보건의료라는 거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보건간호에서 1차 보건의료 이 말은 처음으로 똑똑 가는 곳을 1차라 그래. 그럼 1차 보건의료하면 보건소 이런 데가 떠올라야 되겠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데가 떠오르는 거죠. 그럼 이런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왜 만들었니? 그 말이에요. 대두 배경이라는 말은 왜 만들었니? 그래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만들었냐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료자원이, 우리 의료자원이라면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적자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자원들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말은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골이나 아주 저 벽지 오지는 없는 거야. 의료 자원이.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란 말이냐? 아프면 그거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를 만든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 불균형 분포 때문에 만들었다 그 말이고요. 또 모든 보건 의료기관이 전부 다 요즘에는 종합병원 중심이에요. 다 병원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데 안 만들고 다 크게 만들어. 그럼 크게 만드는데 나는 사실 큰 병원 갈 거 없거든. 나는 지금 그냥 감기 몸살로 좀 아플 뿐인데 큰 병원밖에 없으니까 큰 병원 가야 되잖아. 그거 낭비잖아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조그만 병이거나 질병을 예방할 때는 처음으로 가는 곳을 만드는 게 좋겠다. 종합병원 너무 크니까. 그래서 1차 만듭시다 하고 만들었다고요. 어디 중심이라서? 종합병원 중심이라서. 시험 문제에서 병원급 중심이라서 하면 틀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저 고혈압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고혈압이 생길까 봐 왔습니다 하면은 아이고 그런 건 저희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할걸요. 왜냐하면 병원들은 전부 다 어떤 거 중심입니까?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치료를 하려고 하지 예방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예방이 더 좋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방도 하고 간단한 거 치료도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그래서 1차 만들자 하고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병원도 커지면서 의료의 인력들 있죠. 인적자원이 전부 다 해외파잖아요. 다 박사님이고 막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 근데 그런 분이 아주 난이도가 높은 희귀암, 희귀질환 이런 걸 다루면 고급 인력이니까 좋은 건데 감기 몸살 이런 거 때문에 유학파들한테 가서 받는다는 거는 낭비 아닌가?
그죠? 그럼 이렇게 의료 인력이 요즘에는 다 전문화되어 있어서 내가 가려고 해도 좀 간단한 거 볼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1차 만들자. 그래서 보건소 이런 데를 만든 거예요. 의료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서 전문화되고 있어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했다 이래놨죠. 여러분 비전염성 질환은 전염성이 아닌 거지. 오늘날은 코로나가 너무 세서 그렇죠. 코로나 외에는 전염성 질환이 많은 건 아니에요. 전염 안 시키는 질환이 사실 개수가 더 많죠. 그럼 이런 질환은 한번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것도 좋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거요. 그죠? 그럼 이런 거는 1차에 가도 보건소 같은 데 가도 되잖아. 그런데 큰 병원밖에 없고 이런 데니까 좀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만든 거예요. 어떤 질환이 많아져서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은 제3자 지불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왔더라? 국민건강보험할 때 말했지. 그럼 이게 제3자라는 말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그러면 제3자가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거야. 맞나요? 그럼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큰 데만 자꾸 갈라 그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제도 때문에 제도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큰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자기 돈 안 든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은 1차에 갈 수 있게 보건소 같은 거를 만들자 하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보기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 증가해서 1차 만들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희귀난치성 질환이 1차가 생겼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노인 조심하세요. 노인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1차를 만든 건 아니에요.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노인들은 보건소 가라. 의료기관 가지 말고 그래서 만든 건 아니에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노인 인구 증가 때문에 생기는 건 있어. 이것 때문에 뭐는 생길 수 있냐면 의료비가 올라갈 수는 있죠.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 때문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듣나요?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1차 보건 의료를 만들 때는 그 국민들이 다 잘 이용할 수 있으려면 필수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 먼저 첫 번째 어떤 할머니가 거기를 가려면 보건진료소를 가려면 왕복으로 한나절이 걸려서 못 가 하고 투덜거렸다. 그거는 뭐예요? 가깝지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접근성, 다른 말로 근접성. 그래서 이거는 거리, 지리적으로 가깝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됐나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청학동에 가서 갓선 선비들한테 콘돔 끼우기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랬죠. 성병 예방.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야 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아무도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참여해야 돼. 그리고 공짜가 아니라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수가를 제공해라. 이거죠. 이 네 가지가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다? 국민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 참여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거 있습니까? 마을 운영위원회 이런 거 있죠. 마을 운영위원회 이런 거 만드는 게 참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 주민들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운영위원으로 만들어서 참여를 시키는 거죠.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1차 보건 의료 하면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거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시군구, 보건지소는 읍면, 보건진료소는 더 시골, 리 이런 데 있죠. 아니면 벽지, 오지 이런 데예요. 그럼 이때 우리나라 1차 보건 의료, 여기 보건진료소 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직종이 뭐냐? 보건진료소에 일하는 직종이 뭐냐 하면은 간호사 출신인데 그 이름을 직함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진료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요즘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직종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이라는 거 있죠. 자, 보건의료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보건소 중에서 플러스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 그래서 보건소 플러스 병원이라고 말하면 보건의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건소 업무라고 돼 있죠. 보건소 업무. 자, 보건소 업무는 여러분 외운다기보다는 눈도장을 좀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 자, 먼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장애인들에 관해서 할 거예요. 보건에 대해서. 노인들 보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모자 보건 도울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강 보건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살 예방 이런 거 정신 보건 있죠. 이런 것도 할 거야. 그리고 가정 방문에 이런 거 보건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방문. 그 다음에 국가암관리 이런 것도 해요. 그 다음에 가족계획 해요. 가족계획 해요. 그 다음에 감염병 코로나하고 관련되는 거 있죠. 감염병 예방, 관리, 진료 이런 거 해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지역 주민 진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응급 상황일 때 응급 의료도 해줍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도 합니다. 불량식품 같은 거 막 팔고 아이들 학교 앞에서 있죠. 이런 거 단속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 합니다. 보건교육. 자, 그런데 어떤 거는 안 하냐면요. 보건요원을 훈련한다. 이런 거는 보건소 업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식품 품질 관리 있죠. 이런 거 아니에요. 식품 품질 관리는 어디서 한다? 식약처라는 데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수교육 관리 이런 거 안 합니다. 되셨습니까? 안 하는 것도 조금 눈으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조금 전에 노인보건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보건소에서 노인보건 한다 그랬어. 그럼 이때 보건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한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사업 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져요.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관리 서비스는 말 그대로 치매 관련해서 상담하고 계획하고 관리 짜주고 이런 거 치매 가는 거고, 노인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증진이라는 말은 여러분 안 생겼을 때 쌩쌩해지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건강 100세 활력 프로젝터 이런 거는 좀 쌩쌩한 거지. 건강증진 사업 서비스. 그 다음에 3번에 노인 건강진단 서비스는 건강진단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 받게 해줄 겁니까? 보건소니까 시, 군, 구 이런 데 거주하는 노인이니까 만 65세. 자, 시군구에 거주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대상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인이면 무조건 됩니까? 아니요. 노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라야 돼요. 의료급여가 뭐였어?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보장해주는 사람들 있죠. 보장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야. 그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저 받고 싶어요 라고 희망한 자, 신청한 자, 희망자들한테 노인건강진단을 받게 해줄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게 금방 보건소 이런 데서 해준댔잖아요. 그럼 보건소에서만 해줍니까? 아니요. 보건소 말고도 해주는 곳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노인건강진단을 해주는 곳은 보건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립공립병원, 국공립병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 모의고사에서도 보셨죠?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 국공립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 이렇게 세 군데가 노인건강진단을 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기억을 하실 것.
자, 사회보장입니다, 여러분. 사회보장. 자, 사회보장은 크게 봅시다,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하죠? 전체적인 틀을 기억을 하세요. 사회보장은 사회에서 뭘 보장한다는 겁니까? 소득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보장하는 거예요? 의료도 보장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보장이야. 그럼 그 사회보장을 해주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다? 사회보험이라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있고, 공공부조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있고, 사회서비스라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있다. 그러면 이때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모든 국민에게 해준다 하면 틀렸죠. 모든 국민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4대 보험, 5대 보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산재, 그 다음에 국민건강, 연금, 고용 이런 거예요. 생명보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날은 5대 보험이라고 해서 4대 보험에다가 플러스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 들어가죠. 이거는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소득도 도와주고 의료도 도와주는 건 없습니까? 있지. 공공부조라는 게 있다. 그럼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럼 세금으로 어떻게? 기초생활보장. 또 하나가 의료급여라는 말 아까도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 공공부조는 소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연령이 아니라 대상을 딱 정해놨어. 대상을. 그런데 사회 서비스는 소득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대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특정 대상이 노인들한테 해주겠다. 노령연금 같은 거요. 주는 거. 사회 서비스. 장애인들 연금수당 주죠? 그거 해당되는 거. 아동 보육수당 이런 거 있죠. 가정복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사회 서비스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소득도 보장하고 의료도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때 여기에서 기초생활보장은 뭘 도와준 거예요? 소득을 도와준 거지. 소득을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소득 도와준 게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산재보험도 소득을 도와준 거다. 왜냐면 내가 일을 못하는 동안에 직업병으로 산재로 보상 판정을 받은 동안에 얼마 동안 돈이 나오게 하잖아요. 산재에서 도와준 거예요. 이거 소득 보장해줬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소득 보장하는 거잖아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소득인데 여기 있는 의료급여 있죠? 의료급여. 자,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거야. 의료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국민건강 의료 보장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있죠. 이거 의료를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산재보험 있죠. 산재보험은 의료도 보장하고 소득도 보장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는 거를 알아두실 것.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봐주세요. 자, 그럼 그 중에서 5대 보험에 들어가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한 번만 볼까요, 여러분? 노인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자, 가입자는 누구예요? 국민.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주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똑같아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국민,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똑같아요.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난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합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밑에 예를 볼까요? 68세 결핵. 이 사람 어떤 거예요? 이 사람 돼요 안 돼요? 신청하면은 결핵은 노인성 질환 아니지만 나이가 65세 이상 됐잖아. 이 사람 신청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0세 결핵은요. 60세 나이 땡.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서 땡, 안 돼요. 그 다음에 40세 뇌경색, 40세는 안 되지만 뇌경색이 노인성 질환이거든. 그래서 결론은 돼요. 됐나요?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그럼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4번은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공단에 신청하겠지. 신청하면 신청했다고 다 되진 않겠죠. 그쪽에서 방문하겠죠. 방문조사 나오겠죠. 그럼 방문조사 나와서 그네들의 체크리스트처럼 이런 거 할 수 있나 없나 체크하겠지. 그래서 점수를 매길 거야. 이 사람 몇 등급 나올까 점수를 매길 거야. 매기고 나서 그 기록한 거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은 누구나 봐도 다 1등급이야. 절대 이 사람은 이 일을 제기할 경우가 없어 하면은 소견서 안 내도 됩니다 라고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 통보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예외자는 통보받은 사람은 그냥 등급이 매겨지겠죠. 바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뭔가 소견이 있겠다 싶은 경우는 어떨까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출해. 그러면 예외자는 안 해도 되는데 의사소견서가 들어오겠죠. 그럼 의사소견서들이 들어오면 이제 어떡한다? 등급을 매기겠죠. 그네들이 모여서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서 등급을 꽝꽝 하고 매기는 겁니다. 그럼 그 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다? 1등급부터요. 여기 끝에 인지지원 등급까지가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에다가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가장 낮은 1등급이 어떤 거예요?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거죠. 위중하신 분들이겠죠. 1등급. 점점 조금 양호해지겠지. 그래서 5등급은요. 치매 특별 등급이고 인지 지원 등급 있죠. 이것도 치매야. 그러니까 치매는 5등급하고 인지 지원 등급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그럼 이런 등급은 한 번 매겨지면 얼마 정도 지정이 됩니까? 한다면은 요양 등급 판정은 얼마? 2년마다. 요양 등급 판정은 2년마다 매겨집니다. 예전에는 매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마다 매겨집니다.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정리 잘 이해해 주십시오.